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24년도 CPA 회계사 경작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여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각 제품을 따로따로 생산할 때보다 함께 생산할 때 생산 비용이 절감되는,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를 요거는 그냥 주는 문제네요. 범위의 경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골고루 생산할 때 비용이 절감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루 생산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서 보통 이렇게 하죠. X랑 Y를 함께 생산할 때 비용이 오케이? 따로따로 생산할 때, 그러니까 X만 생산하고 Y는 생산 안 하고, X는 생산 안 하고 Y만 생산하고, 이럴 때보다 비용이 함께 생산할 때가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이게 범위의 경제, economies of scope 이렇게 표현하죠. 규모의 경제랑 구별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규모의 경제는 하나의 상품을, 제품을 생산할 때예요. 범위는 X, Y 동시에 이건데, 이거는 X만 생산 시 요거 규모의 수익 체증하고요 약간 비슷한 개념인데 좀 약간 달라요.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은 노동과 자본을 동시에 같은 비율로 변화시키는 거고, 규모의 경제는 뭐 상관없어요. 노동과 자본을 어떻게 투입하던 투입 비율이 상관없는데, 아무튼 X만 생산할 때 오케이? 대량 생산하게 되면 비용이 하락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비용이 하락한다는 것은 총 비용은 증가할지라도 평균 비용이 하락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얘기합니다.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 IRS죠. 그거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네, 요 정도만 할게요. 뭐 간단한 문제입니다.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 거래되는 어느 재화의 전년도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생산 여건 악화로 올해는 이 공급량이 모든 가격대에서 전년도에 반토막이 난 거야. 오케이? 주어진 가격에서 내가 100개를 생산했는데 생산량이 50개로 감소하게 된 겁니다. 오케이? 이때 이에 따른 생산자 잉여의 감소분은 어떻게 되는가 이겁니다. 자, 여기 보기 선지가 좀 잘못됐는데 이거 잘못된 거 제가 정보표 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가가 아니고 200이고요. 2번은요 300이고요. 얘는요 400이고요. 600이고요. 1000 이렇게 됩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자, 이거 한번 그림을 그려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이디어만 잘 보시죠. 자, 우선 첫 번째는 수요 곡선은 120-P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P로 바꾸셔도 됩니다. P로 바꾸시면 120-Q 이렇게 될 것이고요. 따라오셨죠? 여러분, 수직축에 P라고 되어 있는데 공급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그치, 공급곡선은 P는 QX 이렇게 될 겁니다. P는 그냥 하점자 Q, S는 빼고 Q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은 각각의 생산량에 대해서 공급량이 절반이 줄어들었으면 이런 식으로 반토막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50%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체크하셔야 될 거는 바로 뭡니까? 라고 하면 변화 전에 이런 식으로 이꼴 놓고 푸시게 되면 이 Q는 120 이렇게 되니까 Q는 60이고요. 얘도 60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뭘 물어봤냐면, 자, 생산자 잉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 전에 생산자 잉여는요. 균형점이 60, 60이니까 이게 바로 생산자 잉여가 됩니다. 이해 가시죠? 생산자가 실제 얻은 금액이 직사각형 면적인데 여기서 뭐 정사각형 되겠죠? 거기서 요 최소한 받고자 하는 그걸 뺀 거예요. 자, 요거 면적은 2분의 1 삼각형 면적이니까 60 곱하기 60. 오케이? 자, 그러면 30 곱하기 60 하니까 1800 이렇게 될 겁니다. 따라오셨죠? 자, 아니 그런데 공급곡선이 이렇게 생산량이 이렇게 나와서 절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이게 2분의 1 토막 난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다 표현하면 2분의 1 토막 난 게 새로운 생산량인데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자, 원래 정석으로 보려면 이렇게 하는 거지. 가격은 주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 생산량이 어떻게 됐다? 절반으로 반토막 났으니까 2분의 1 반토막이 났는데 가격이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이렇게 돼요.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반토막이 나게 된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만약에 요거 그냥 괜히 식으로 표현하려고 하면 이렇게 되니까 그림으로 보세요. 여기다 2분의 1 쓰면 이게 새로운 그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Q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60 이렇게 있으면 자 그냥 그림으로 보세요.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생산량이 이렇게 반토막 나서 여기는 30 이렇게 될 거야. 그럼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2배 가팔라지는 거지.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 새로운 공급곡선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2를 곱해줘야 되는 거지. 자, 표현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 균형점이 A점이었는데 새로운 균형점은 B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새로운 균형점 요 새로운 공급곡선과 요거 두 개를 같게 해놓고 푸시면 되겠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 두 개 같게 해놓고 풀면 Q가 전리 넘어가네요. 3Q는 120 이렇게 돼서 Q는 4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Q가 40이고요. 거기 대응되는 P는 80 이렇게 될 겁니다. B점을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됐고요. 그때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요게 바로 생산자 잉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크기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라고 하면은 2분의 1 곱하기 요 높이가 뭐야? 80 곱하기 요게 어떻게 됩니까? 40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게 40이니까 4, 46 해서 1600 이렇게 되고요. 생산자 잉여는 얼마나 감소했습니까? 뭐 200만큼 감소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할만하시죠? 네, 요거는 간단합니다. 네. 자, 다음 3번 문제 좀 풀어볼게요. 여러분 3번 문제가 약공리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게 안 나오다가 최근에 각종 시험에서 조금씩 등장하거든요. 요렇게 푸셔야 됩니다. 뭐 해설도 뭐 길게 막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약공리 위배하는 거는 바로 뭐냐면 약공리는요. 아니 이전에도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지금도 선택할 수 있는데 옛날엔 내가 사과가 좋다 그랬는데 새로운 상황에서는 사과랑 바나나를 둘 다 선택할 수 있는데 사과랑 바나나 다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과를 좋아한다고 그랬다가 그 다음날 갔을 땐 바나나가 좋다? 이랬다 저랬다 거짓말을 하고 선호가 일관성이 없으면 그게 바로 약공리를 위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오케이? 근데 여러분 이건 약공리가 위배인가 아닌가 보세요. 내가 사과랑 바나나를 둘 다 선택할 수 있어. 그래서 너 어느 거 고를래? 했더니 내가 사과를 선택했거든요. 오케이? 근데 그 다음날 왔어. 너 뭐 할래? 했더니 내가 바나나 선택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너 배신한 거냐? 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사과가 없는 거야. 난 여전히 사과가 바나나보다 좋다니까. 근데 내가 막상 구입하려고 했는데
사과가 다 팔려서 없어. 그래서 바나나 선택했어. 내가 배신한 거예요? 그건 아니지. 선호는 내가 여전히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선택 가능한 영역에서 사과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건 배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또 약공리를 위배하는 배신인가 아닌가 보세요. 사과랑 바나나가 있었어요. 내가 사과가 좋다고 해서 사과를 선택했거든. 근데 그 다음날 왔어. 그랬더니 야, 너 사과 고르겠지 했는데 제가 포도를 골랐어. 어떻게 배신이에요? 아니지. 그 전에는요. 내가 사과랑 바나나 2개밖에 선택할 수 없어서 그 중에서는 사과가 좋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근데 그 다음날 왔더니 포도가 새로 왔잖아. 나는 포도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포도를 선택했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을 고르라 그러면 사과, 바나나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새로운 상품이 포도가 이렇게 왔다? 배신은 아닌 거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는요. 모두 선택 가능한 영역에 속해 있을 때 이랬다 저랬다 하면 그건 배신인데 선택 가능한 영역에서 변했거나 아니면 새로운 상품 묶음이 들어왔거나 이건 배신이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3번 보시면 X랑 Y만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있는데 소비자의 소득은 20이고요. X제 가격이 2고요. Y제 가격이 1일 때 내가 어떤 걸 선택했는가? 5와 10단위를 선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거 살짝 조그맣게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내가 이렇게 살짝 보시면 돼. 소득 20을 가지고 자, X제 가격 2 하는 거 X를 몇 개 샀습니까? 여기 보시면 5개를 샀고요. Y제 가격은 1입니다. 그냥 PX, PY 쓰고 M이라 쓸래다가 요 정도로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것 같아서 바로 넣었어요. Y제 10개 샀습니다. 이해 가시죠? X제 가격이 좀 비쌌거든. 요렇게 비싼데 그때 내가 선택한 거는 X제 5개, Y제 10개 10개, 5개 여기 이제 10이 되겠고요. 여기는 20이 되겠고요. 요걸 우리가 뭐라 그럴 거냐면 P0 가격이라 할게요. 기준 연도의 가격. 자, 그래서 X제 가격 2, Y제 가격 1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 상황에서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천천히 보세요. 안 그러면 이거 약간 계속 못 풀게 돼요. 자, 소비자의 소득은 16으로 감소했대. 오케이? X제 가격이 1에서 2로 바뀌었어. X제 가격은 하락하고 Y제 가격은 비싸졌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 그림을 하나 새롭게 그릴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예산선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산선이 16으로 소득은 바뀌고 X의 가격이 1로 바뀌었어. 그리고 X제를 몇 개 살지 Y제 가격이 2로 비싸졌습니다. 그럼 예산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완만해지고요. X만 산다 그러면 몇 개를 살 수 있어요? 16개 살 수 있고 Y만 산다 그러면 8개밖에 못 사요. 그러니까 약간 여기가 8이 되고 여기가 16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산선이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아니면 여기다 그리게 되면 여기 있고 이렇게 16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요거 지울게요. 여러분들이 뭐 따라오실 것 같아가지고 따로 그린 다음에 합치려고 했다가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P1은 1, 2. 근데 이거는 지금 빨간 색깔은 소득이 21대고요. 얘는 소득이 16일대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요거 소득은 16, 얘는 소득이 2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이거를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야 되는데 그림을 그리기 전 단계로 해설에도 그렇게 넣어놓긴 했는데 살짝 가나다라일 때 상품 묶음들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넣고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P0 가격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1 이렇게 됩니다.
2, 1. P1의 가격은 1, 2.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내가 원래 Q0를 선택했어. 여기가 이제 Q0가 됩니다. 오케이? 5개, 10개 샀습니다. 5개, 10개. 그때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하면 여기 봐야지. 5, 20, 1 곱하기 10은 20. 이렇게. 요게 이제 기본적인 내가 P0 가격 하에서 어떤 걸 선택했습니까? 하면요. 요거를 선택한 거야. 근데 새로운 예산선이 되었을 때 내가 선택한 게 과연 배신인가? 그거를 찾는 거예요. 자, 천천히 하세요. 자, 그러면 Q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Q가가 여기 보시면 4와 6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여러분 이게 P0 하에서 Q가는 돈이 얼마면 살 수 있습니까? 하면요. 2 곱하기 4, 8이죠? 오케이? 1 곱하기 6, 6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돈이 14 이렇게 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P1에서 만약에 가를 선택한다 그러면 P1에 이렇게 있는 건데 그럼 1 곱하기 4는 4, 2 곱하기 6은 12, 4 곱하기 12는 16. 16. 이해 가세요? 여기에 보시면은 P0 가격하에서는 14니까 안쪽에 위치합니다. 이 안쪽에. 근데 P1의 가격하에서는 16 하니까 요 안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4와 6이 어디 위치하냐면 여기에 위치하게 될 거예요. 이해 가세요? 자, 그림 크게 안 그려도 되겠죠? 여기 가라고 이렇게 표시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뭘 하는 거냐면 약공리를 위배하지 않는 거를 선택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아니 예산선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P1 하에서는요. 여기 나와 있는 Q 가점을 선택했단 말이야. 그럼 앞에서 얘기했죠. 내가 Q0와 Q가, 이 Q자 쓰면 너무 복잡하니까 가라고만 쓸게요. 여기 파란 색깔 동그라미랑 같이 봤을 때 옛날엔 둘 다 선택할 수 있는 영역에서 너 Q0가 좋아? 가가 좋아? 했더니 나는 Q0가 좋아? 이랬어. 근데 새로운 예산선이 이렇게 됐는데 너 Q0가 좋아? 가가 좋아? 했더니 나 가를 선택했어. 너 배신했네? 아, 그게 아니라 이 Q0는 선택 대상에서 벗어나 버리게 된 거잖아요. 이해 가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가를 선택한 것은 약공리를 위배한 거예요? 위배하지 않은 거예요? 위배하지 않은 거죠. 이해 가시겠죠? 자, 천천히 그냥 생각하세요. 지극히 경제학 얘기는요, 당연한 얘기들을 하는 건데 이런 막 어렵고 복잡하게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을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가는요, 약공리를 위배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나번 볼까요? 나번. 자, Q 나라고 쓸게요. 나는요, 여기 8과 4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가점에 해당하는 예산선이 이렇게 원래 Q0가 여기 이렇게 있었는데 나를 선택하는 거 살짝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걸 곱합니다. 얘는 어떻게 되냐면 2 곱하기 8, 16에다가 1 곱하기 4, 20의 돈이 들어요. 그러니까 2와 1일 때 84는 요 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1과 2일 때는 1 곱하기 8이니까 8, 2 곱하기 4니까 16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아니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니 요거 Q0일 때 그림 하나 크게 다시 그릴게요. 여기다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 예산선이 이렇게 2배
이렇게 돼 있고, 자, 파란색도 비교하면서 보세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요 점이 Q나가 어디에 위치할까요? 라고 점을 찍게 되면 Q0는 여기야. 5와 10이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자, 점만 잘 찍으면 돼요. 여기가 Q0야. 얘가 이제 P0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하나의 그림에다가 이렇게 딱 그려도 될 것 같긴 한데요. 우리 해설에는 좀 나눠 써보려고 이것저것 했는데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어. 취지는 이겁니다. 다른 거 선택점까지 막 표현하려고 막 예산선이 여러 개인데 이렇게 보시고 Q1을 찍어 볼게요. 어디에 찍으면 될까요? 자, P0 하에서는 20을 꽉 채우는 거니까 요 빨간 색깔 예산 선상에 있어야 돼. 그래야 20을 다 쓰는 거지. 그게 20을 다 쓰는 거지. 근데 요 파란 색깔, 녹 색깔은 예산선이 소득이 얼마라고? 16이잖아. 16 딱 됐네. 그러면 빨간색은 20, 녹 색깔은 16. 그걸 다 충족하는 것은 여기입니다. 여기. 나예요. 나. 요렇게요. 이해 가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시면은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여기 보시면은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날 예산선에서 내가 얘를 선택했는데 새로운 상황에서 나를 선택했습니다. 역시 요 Q0는 선택 대상에서 벗어났어. 내가 이거 하는 거 배신이에요? 아니에요. 배신? 아니게 되는 것이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요것도 약공리를 위배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여기 나와 있는 답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답은요. Q단은 자, 10과 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과 3. 10과 3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를요. 우리가 살짝 보기 위해서 값을 계산을 해봐요. 2 곱하기 10은 20. 1 곱하기 3이니까 이건 23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건 필요한 건 아니고요. 자, 그런데 1 곱하기 10, 2 곱하기 3, 16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단은 어디에 위치할까요? 라고 하면 요 예산선이 20을 나타내요. 빨간 색깔 예산선이. 근데 10과 3은 어디에 위치합니까? 여기 10과 3이니까 여기가 살짝 보시면 10이었고요. 3이 위치하는 건 여기 16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그대로 충족한다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거 다가 여기에 위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그리고 점을 찍는 게 중요한 거야. 그게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 또 보세요. 별거 아니야. 되게 재미난 게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 요 예산선상에 다 있는 건데 Q0라는 게 옛날에 선택할 수 있었는데 선택의 대상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거는 배신은 아닌 거지.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가도 여기가 되겠고 나도 여기고 다도 여기고 라 볼까요? 라는 여기 Q라는 여기 보시면은요 14와 2 이렇게 있잖아요. 역시 요거 값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거는 18이고요. 여기는 3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점을 14와 2를 찍었더니 여기 보시면 14와 2인데 여기 녹색깔 예산선은요. 여러분 천천히 잘 보세요. 요 예산선이 돈이 얼마가 드는 거라 그랬습니까? 16이 든다 그랬습니다. 근데 요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라점에 해당하는 것은 핑크 색깔로 표시할게요. 어딥니까 하면 여기 14와 2 하니까 여기 밖에 위치하게 되는 거예요. 라가.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이 소비자가 구매 가능하면서 현실 선호 약공리를 위배하지 않는 거 찾는다 그러면 다도 위배하지 않습니다. 다도 당연히 위배하지 않는데 라를 한번 볼게요. 라. 아니 라는요. 여기 보시면 16이라는 예산선 가지고 얘도 선택할 수 없지만 얘도 선택할 수 없어요. 뭔가 약공리 위배라든가 이런 것들은 선택할 수 있을 때 배신 안 해야 되는데 아니 이게 라도 아예 이거 라는 선택 대상에서 벗어나니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지. 위배하는지. 이해 가세요?
좀 어렵죠? 그래서 여기 예산선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제가 예산선 영역 하에서 원래 선택할 수 있는데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됐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걸 나타내는 거 그림만 그리면 되겠고요. 이렇게 가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설명이 좀 길어졌습니다. 다음에 4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4번 한번 보시면은요.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번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일 때요. 여러분, 수요 곡선을 나타내는 탄력성 계산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이다 그러면 여기가 P고요. 여기가 Q잖아. 그때 수요 곡선을 따라서 가격이 하락할수록 수요 곡선의 탄력성은 작아진다. 여러분, 직관적으로 보세요. 아니, 영역을 체크했을 때요. 여기 영역하고요. 여기 영역하고요. 어디가 탄력성이 큽니까? 이쪽이 탄력성이 약간 크지. 왜냐면 느낌이 가격이 직관적으로 보면 비싸잖아요. 비싸고 거래량이 작아요. 그러면 탄력성이 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쪽에 보시면 얘는 탄력성이요. 작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인 탄력성을 계산할 때요. 이쪽에서 탄력성을 계산합니다 라고 하면요. 이게 분모분의 분자라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 거 아실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니까 가격이 점차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아진다. 맞습니다. 오케이? 나번 한번 볼게요. 나번은요. 거기 보시면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인데 기업이 가격을 낮추게 되면은 판매량이 증가, 요건 맞아요. 가격을 하락할 때 거래량이 증가하는 건 맞는데 총수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얘기하면요. 이거는 가격 탄력성에 따라서 달라지죠. 근데 앞에 본 것처럼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약에 이렇게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량이 크게 증가하면 총수입은 증가하고요. 아시겠지만 가격이 하락했는데 얘가 조금 증가하면 얘는 오히려 하락하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알 수 없다라고 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엔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직선이고요. 공급의 탄력성도 한번 봅니다. 여러분, 공급의 탄력성은요. 원점분의 전체 이렇게 봐달라고 그랬습니다. 가격의 절편이 플러스인 경우에 여기 보시면 공급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게 A점에서 탄력성을 구합니다 라고 하면요. 밑에 이렇게 보조선을 내려 그리셔서요. 분모분의 분자로 하시면 안 되고 원점분의 전체 이렇게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요. 그래서 공급의 탄력성은요. 원점까지의 거리부터 전체의 거리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아니,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요. 얘가 점차 이쪽으로 간다라고 할게요. 그럼 지금 현재는 탄력성 1보다 커요. A점일 때는. 이렇게 점차 가다가 여러분 저 멀리까지 가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태양에 있는 달나라까지 갔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 차이가 탄력성에 그 격차를 나타내게 되는데 저 달나라에서 봤을 땐 이 차이가 어떻게 돼요? 거의 제로에 가깝겠지. 자,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렇게 갈수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작아지다가 1에 수렴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죠. 자, 점차 1에 가까워지는 거 맞아요. 다음 라번. 여러분,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조세 부과로 인한 자중 손실. 여러분, 이거는 그래프로 그릴 건 아니고요. 자중 손실 계산하시는 거 초과 부담이라고도 합니다. 자, 일반적인 공식도 머릿속에 체크하시죠. 2분의 1. 세율의 제곱. 탄력성 할 때요. 가격의 수요의 탄력성분의 1. 공급의 탄력성분의 1분의 1. 그리고 뒤에 PQ.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왜곡이 심해져요. 탄력성이 클수록 사람들이 세금 내기 싫어가지고 떠밀게 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자중 손실, 사회적 후생 손실은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이해 가시겠죠? 예, 중요한 거니까 좀 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5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경기자가 택할 수 있는 전략이 A와 B 이렇게 있는데 두 경기자 1과 2의 전략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보수 구조를 나타냅니다. 자, 경기 1의 게임 1에서는요. 두 경기자가 동시에 전략을 선택하는 simultaneous 게임이라고 하죠. 정규형 게임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게임 2에서는요. 경기자 1이 먼저 전략을 선택하고 2가 1의 선택을 보고 나서 선택하는 전개형 게임이죠. 그래서 이건 익스텐시브한 전개형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첫 번째 게임에서는 말 그대로 동시에 하는 게임 정규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나타내게 됩니다.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가나는 게임 1과 관련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 만약에 경기자 2가 A를 선택했을 때 경기자 1 입장에서는요. A를 하면 2인데 B를 하면 4잖아요. 어느 게 커요? 4가 크니까 동그라미 하시고요. 경기자 2 같은 경우에는요. B를 선택하면 경기자 1은 A를 선택할 때가 2인데 B를 선택하면 빵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2를 선택합니다. 상대방의 전략에 따라서 경기자 1의 전략은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는 거니까 우월 전략은 없습니다. 자, 만약에 경기자 2 입장에서 볼게요. 경기자 1이 A를 선택하면 뒤에 있는 게 경기자 2의 보수입니다. A를 선택하면 빵인데 B를 선택하면 6입니다. 6이 훨씬 크고요. 경기자 1이 B를 선택하면요. 경기자 2가 A를 선택하면 5인데 B를 선택하면 2입니다. 요거 5가 훨씬 더 크니까 내시균형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생긴다. 이거 가번 틀렸죠? 가를 날리시면요. 이렇게 날아가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래도 더 봐야 되네. 아무튼 시간이 좀 걸리는 다는 안 봐도 됩니다. 나 한번 볼게요. 내시균형에서는요. 서로 다른 전략을 선택하게 된다. 나는 둘 다 맞게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다까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걸리는 다 한번 볼게요.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습니다. 여러분 경기자 1이 먼저 전략을 선택해. 그러면 1이 먼저 선택을 하는데요. 경기자 1이 A를 선택할 것인가 B를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경기자 2가 플레이어 2가 이쪽에 위치하게 되고요. 얘도 A를 선택할 것인가 B를 선택할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되죠. 자, 경기자 2가 여기에 위치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A를 선택할 것인가 B를 선택할 것인가 이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자, 이때 경기자 1이 A를 선택하고 2가 A를 하면 여기 숫자 2, 2 이렇게 되니까요. 2, 0 이렇게 되겠죠. 앞에 게 경기자 1의 보수입니다. A와 B를 선택하면 요겁니다. 2와 6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B와 A 선택하게 되면 4와 5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B와 B 하게 되면요. 0과 2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전개형 게임에서는요. 아시겠지만 역진 귀납법이라 해서 백워드 인덕션 그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최종 결론 여기서부터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에 부분 게임이 어떤 게 있습니까? 하면요. 서브 게임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색깔 좀 괜찮을래나? 요게 서브 게임이 됩니다. 이해 가시죠? 요게 하나의 서브 게임이 되고요. 또 하나의 서브 게임이 요게 역시 또 하나의 서브 게임으로 있게 되고요. 그리고요. 이거 전체도 하나의 서브 게임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여기까지는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아니 여기 보세요. 경기자 2가 여기에 위치해 있다 할게. 그럼 A를 선택하면 빵인데 B를 선택하면 6이잖아. 어떤 걸 선택해요? 이 길을 가게 됩니다. 오케이? 경기자 2가 여기에 위치해 있다고 할게요. 그럼 A를 선택하면 5인데 B를 선택하면 2야. 어떤 걸 선택할까요? 요거를 선택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경기자 1은요. A를 선택하면 1, 2가 갈 거니까 2가 되는데
B를 선택하면 1, 2 갈 거니까 4가 돼요. 그러면 1 입장에서는 어떤 걸 선택합니까? 이걸 선택하는 게 훨씬 낫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역진귀납법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걸 서브게임 퍼펙트 내쉬 균형 해가지고요. 내쉬 균형 중에서 신빙성까지 같이 고려하는 그러한 내쉬 균형은 완전이라는 말을 쓰죠. 서브게임 퍼펙트 내쉬 균형 하면 4와 5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게임 2의 부분에서 경기자 1은 어떤 걸 선택한다? 예, 여기 나와 있는 B를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여기 나와 있는 나와 다가 맞게 되는 것이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요. 5번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6번서부터 같이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 잘 해주시고요. 회계사 시험 문제가 아시겠지만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이런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거 정리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